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역시나 시장을 이끈 이 수급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 이쯤 되면 개인이 세력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어제 코스닥 지수는 개인 매수세를 앞세워서 반등하면서 880선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개인들의 시장 참여 열기 자체가 뜨겁습니다. 한국판 뉴딜 지수가 나오면서 게임 배터리 등 관련주들의 전방위적인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 이 시가총액 비중이 큰 제약바이오 종목까지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증시, 일본과 중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하락 영향을 받으며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만 상승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다시 소폭 반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금요일 뉴욕 증시 조정으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소폭 내렸지만 저가 매수 등의 상황을 볼 때 여전히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하루 쉬어갔는데요. 오늘 영향 줄 이슈들 차례대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1.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경제 회복에 따라 한국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겠다면서 고율 관세 부과와 디커플링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를 잃지 않을 것이고 그걸 디커플링이라고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대선을 통해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의 초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일부 미국 취재진의 기자증 갱신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신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 블룸버그 등 최소 4개 매체 소속 기자 5명의 기자증이 갱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의 기자들을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대형 행사인 국제서비스 무역교류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국유제약사인 시노팜과 시노백은 코로나19 백신 후보 제품을 공개했으며 시노백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 삼성전자 빨간불로 거래 마쳤죠. 1.6%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버라이즌과 어제 장 초반에 공급 계약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관련 부품주들의 종목들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 56,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최근까지 급등 나왔던 언택트 업종들 어제 시장에서 급락세였습니다. 네이버 4% 가깝게 미끄러지면서 31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 실패 소식과 함께 어제 우리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 일제 하락이었습니다. LG화학 3%가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장세를 봤을 때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LG화학 72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4% 가깝게 상승 나왔습니다. 어제 좀 이슈가 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셀트리온 30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우선주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연계해서 48,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현대차부터 삼성 SDI는 파란불이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2% 넘게 빠지면서 40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이 개장 자체를 40만 원대 아래에서 하면서 계속해서 낙폭 키웠고 39만 2,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이었습니다. 2%가 넘게 빠지면서 43만 원대 겨우 턱걸이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어제 장중에는 43만 원대 아래로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는 0.6%의 상승 나왔습니다. 2,384선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시장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 1% 이상의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878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880선 눈앞에 두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가 8% 넘게 상승했습니다. 109,3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상승폭을 확대시켰는데요.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인수와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상 2, 3상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HLB 계속해서 힘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약이 다시 한번 5위권까지 진입됐습니다. 8% 넘게 급등하면서 11만 9,500원대, 어제 장중에는 12만 원대 넘어서기도 했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 종목이 3% 이상 상승하면서 사실상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CGM도 마찬가지입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24만 4천원대. 어제 1위부터 5위까지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모두 컸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오프닝에서 언급해드렸다시피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강세였습니다. 제넥신 0.5% 약보합권 거래에 마쳤고 KMW 어제 시장에서 5G 업종들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86,6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 넘게 빠졌고요. CJEN도 마찬가지로 2%가 넘게 빠졌습니다. SK머티리얼즈 3% 가깝게 급등하면서 25만 5,400원대.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이 코인드레일링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1,240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만나보시죠. 대체 자산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42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아이온체인이 현재 13% 이상 급등 중입니다. 37원대까지 진입이 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샌비트 타임존 4% 가깝게 급락하면서 1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 현재 약보합권, 에메랄드 이더가 6% 가깝게 급등 중이고 리플이 1.6% 이상 상승,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 이 소프트뱅크의 기술주 매입에 시장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일본 증시에서 소프트뱅크가 7%가 넘게 내렸는데 이 기술주들의 영향에 현재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전일 같은 경우 미국 증시 휴장이라서 이런 부분들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 괜찮았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미국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 사실 큰 영향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진 않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영향은 금일 밤 기술주들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기술주들 상당히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다우존스와 S&P 이 지수들 간의 이 괴리가 많이 발생을 한다. 테슬라와 그리고 테슬라와 애플의 액면 분할 결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기술주들을 어느 지수가 더 많이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금년 지수 상승에 대한 속도가 결정이 됐고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가장 주요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미국 기술주 급등의 배후에는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있었다고 미국 일본 간 월스트리트 저널과 경제 매체인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소프트뱅크가 최근 정보 기술 기업 주식들과 연계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주식 옵션을 사들인 나스닥의 고래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거대하지만 은밀한 이 베팅은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정도였다라면서 이 투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배우가 누구인지는 몰랐던 이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은 이 투자가 IT 부문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 봄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같은 IT 공룡의 주식을 거의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4조 한 8천억 정도 사들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소프트뱅크가 여기에 보태서 매입한 주식과 연동된 이 콜옵션, 그러니까 만기일이나 만기일 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이 콜옵션을 거의 비슷한 액수만큼 매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콜옵션을 샀기 때문에 주식이 상승된다라면 상승폭만큼 거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또 훨씬 높은 가격의 콜옵션을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프트뱅크는 주식 가격이 단기간 내에서 상승하면 콜옵션을 원하는 매수자에게 넘겨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약 40억 달러어치의 콜옵션을 사들였는데요. 이에 따른 익스포저, 이 파생 상품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규모는 약 500억 달러 규모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과 파생 상품 매입에 대한 규모를 모두 합치면 약 80억 달러, 거의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좀 큰 규모였는데요. 이 옵션 자체가 40억 달러라고 본다라면 실제 이 옵션으로 인해서 시장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몇백 달러 규모가 되고요. 이 주식의 이 옵션들로 인해서 시장 상승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식 중개인들은 소프트뱅크의 투자가 최근 시장의 동향을 일부 설명해 준다고 말한다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는데요. 옵션 거래가 워낙 활발해서 이 기술주의 반등을 이 소프트뱅크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이례적인 기술주의 급등을 하는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에 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소프트뱅크가 원래는 이런 주식, 옵션과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주로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소프트뱅크는 차량 호출 업체인 우버나 그리고 동영상 중심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같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비전 펀드로 유명합니다. 이 비전 펀드가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 스타트업에 대한 가치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요. 국내 업체 중에서도 쿠팡 상당히 큰 규모의 이 투자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손정의 회장은 지난 7월 5억 5,500만 달러 펀드를 포함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새로운 사업 부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5억 5,500만 달러 펀드의 3분의 1은 손 회장 개인 돈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는 신생 IT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손정의 회장의 방향 전환이라면서 이 펀드는 이 파생 상품과 사입 투자를 광범위하게 활용해서 유동성이 높고 상장된 회사에 주로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CNBC도 옵션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이 투자 회사로서의 새로운 영토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투자가 사무실 공유 기업인 위워크에 대한 투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여행이 중단되면서 타격을 입은 차량 호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소프트뱅크가 손실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크게 둔화한 속에서도 지난 2일 사상 최고치인 12,000선을 돌파하면서 실물 경제와 디커플링하고 있다는 지적 계속해서 좀 나오곤 있는데요. 현재까지로는 사실 이 미국 증시 사실 등락 최근 들어서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인데요. 그렇지만 일본 증시에서 소프트뱅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전일 보여줬습니다. 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미국 기술주 시장의 고래라는 보도의 후폭풍이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도쿄 주식시장에서 소프트뱅크 주가가 7% 급락했습니다. 대규모 옵션 거래라는 이 손 회장의 투자 방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회사 내부에서도 이 손 회장의 도박적인 투자 방식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 소프트뱅크의 주가는 7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전주 종가보다 7.15%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 마감 가격이 5,881엔입니다. 주가가 6,000엔을 밑돈 것은 지난 7월 6일 이후 2개월 만인데요.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소프트뱅크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주요 정보통신 기업의 주식을 40억 달러 규모의 콜옵션을 대거 매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매도들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인수 가격보다 올라간다라면 이익을 보지만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주주들은 걱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고위험 성격의 투자에 놀란 투자자들은 소프트뱅크 주식 매도에 나섰고요. 이 니혼 게이자 신문 같은 경우는 미국 기술주의 버블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소프트뱅크의 베팅을 둘러싸고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손정의 회장의 이 같은 공격적인 옵션 베팅에 회사 내부에서도 논란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여러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손정의 회장의 투자 결정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옵션 투자가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다른 소식통을 통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앞으로 증시가 하락할 경우 소프트뱅크의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물론 이 미국 증시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목적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의 투자, 최근 들어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들 부진을 이번에 만회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국 기술주 고점 논란 계속적으로 나오곤 있지만 아직 정확한 조정 나오고는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투자에 대한 결과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도 소프트뱅크 이번 투자로 얼마나 재미를 볼지는 미국 기술주의 향방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코로나19 백신 승인 시 주목해봐야 할 주식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4가지 기준 그리고 19개의 추천주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일상이 돌아오면 반등할 주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 세 번째는 글로벌 경제 성장 회복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네 번째는 단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밝은 주식, 이 네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준인 이 일상이 돌아오면 반등할 주식에 대해서는 이 미국 대학교 기숙사에 투자하는 니츠인 이 아메리칸 캠퍼스 커뮤니티를 꼽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캠퍼스로 다시 돌아온다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프렌치 프라이 제조업체 램 웨스턴도 추천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레스토랑에 대한 수요 상당히 좀 줄어들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레스토랑을 찾게 된다면 이익 개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램 웨스턴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냉동식품 수요 증가로 다른 쪽에서도 다른 이유로 수혜를 받았었는데 이 레스토랑 자체적인 수요가 늘어난다라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 기준인 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월트 디즈니와 아이맥스를 추천주로 꼽았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는 백신 승인 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회사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와 크루즈, 영화, ESPN, 스포츠, TV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도 이미 6천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도 코로나19로 인한 이 우려감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세 번째로는 글로벌 경제 성장 회복 시 반등할 수 있는 주식으로는 이 캐터필라와 셀라니즈를 꼽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건설 기계 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라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글로벌 경기 부양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미 세계 최대의 건설 기계 장비 시장인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기능성 플라스틱 등을 생산하는 특수 소재 전문 기업인 셀라니즈도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꼽았는데요. 이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인 이 성장성이 밝은 주식으로는 이 보스턴 프로퍼티즈와 이 돔타를 꼽았습니다. 보스턴 프로퍼티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오피스 리츠 중 하나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이 백신이 승인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종이 제조업체인 돔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무용 종이 수요 급감으로 타격을 받고 있지만 향후 다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모두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승인이 되고 환자들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향후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이 종료가 언제쯤 될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승인 시에 경기 민감주 쪽으로 먼저 봐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가장 핫했던 이슈가 바로 브렉시트인데 다시 한번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네, 노딜 브렉시트 한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리스 존슨 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과 이 브렉시트 무역 협상 데드라인을 오는 10월 15일로 제시할 예정인데요. 이는 영국이 EU와의 8차 미래관계 협상을 앞두고 이 노딜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EU가 10월 말까지로 제시했던 이 데드라인을 더 단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존슨 총리는 또 북아일랜드 등과 지난해 체결한
브렉시트 탈퇴 협정을 무효화시키는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어서 무역 협상에 또 다른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7일 BBC 방송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우리는 이제 EU와 협상 마지막 단계에 진입한다면서 연말부터 시행되려면 오는 10월 15일까지는 EU와 무역협상 합의안이 있어야 하며 그 시점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그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EU와 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할 방침인데요. 이 앞서 미셀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는 내년부터 무역 협상 적용을 위한 엄밀한 데드라인을 오는 10월 말까지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1월 31일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을 했는데요.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올해 말까지로 정한 전환 기간 내 무역 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양측이 오는 8일부터 8차 미래관계 협상을 앞둔 가운데 영국 협상 수석 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총리 유럽 보좌관은 영국이 이 노딜로 EU를 떠나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양측은 공정 경쟁 환과 영국 수역에 관한 접근권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간극을 좀처럼 좁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영국은 EU와 항상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만약 협상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항공, 대형 트럭, 과학 분야 협력 등 실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합리적 합의를 구할 것이다라고 설명할 예정인데요. 그는 비록 늦었지만 EU가 입장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면 합의를 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독립국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타협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영국은 지난해 체결한 브렉시트 탈퇴 협정의 주요 부분을 무효화시키는 법안도 같이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 도입될 새 법안은 북아일랜드 관세와 관련한 협정의 법적 효력을 없애고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 지급을 무효로 할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이슈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조정 양상입니다.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 전환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 미국의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결제 금액도 우리나라 직구에 대한 금액도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1위 종목인 테슬라가 지난달에 순매수 규모가 전월 대비해서도 58%까지 줄어든 3억 1,398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에 아마존이 8,415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1,296만 달러로 각각 64% 그리고 90%까지 감소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발표 직후인 지난달 초에 국내 투자자들이 몰린 점이 반영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34% 감소한 추세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컸었는데 다소 주춤해진 모습이 좀 보여주었고요. 앞서서 전문가들이 미국 증시가 갑작스러운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미국의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이제 마가라고 하는데 이 마가와 테슬라로 대표되는 미국 성장주들의 증시 전체 부진을 가리고 있다. 한마디로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이끌었지 어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이 대세장에서 소외됐다라는 부분이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와주는 게 우선 이런 기술줄이 조정받아서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우선 지금 이제 대형 기술 또 성장주들 같은 경우가 주가 많이 오르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프리미엄,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프리미엄이 약화된 것도 이 업종 주가의 이 조정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번 달부터 정책 기대가 극대화되는 시기임을 고려한다면 우선 그 미국 쪽에서의 이벤트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의 양 당의 어떤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후보는 확정된 상태인데 이번 달부터 공격적인 선거 유세로 시장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대선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을 항상 작용했었는데 우선 올해는 코로나19와 이제 맞물려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약간의 좀 하향 추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견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은 어떤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을 한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에 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종목들을 좀 선별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평가된 어떤 경기 방어 가치주의 이 편입 비중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시장을 이끌었던 테슬라 주가 많이 빠지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고평가, PER로 봤을 때 1000배가 지금 훌쩍 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애플이 40배, 아마존이 134배의 PER을 받는 걸 본다고 한다면 테슬라가 굉장히 좀 고평가 상태다라는 부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슬라나 다른 어떤 고평가 종목보다는 저평가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국내 시장 쟁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K 뉴딜 지수가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라고 하죠. 이 업종의 기반으로 K 뉴딜 지수에 대한 부분이 선보였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구성 종목 2차 전지 업종 시가총액 상위 10개, 바이오 업종, 인터넷 업종,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은 모두 12분의 1로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거래소에서는 이들 5개 지수를 갖고 지난 2015년 이후에 최근 5년간 수익률을 산출한 결과 연평균 약 30%에 이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수 발표 이후에 이번 이를 지금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다음 달 중에 조기 상장을 좀 추진하는데 시중 자금이 관련 자본시장에 유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라는 부분이 정부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가는 2015년 1월 2일로 잡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증권가에서는 K 뉴딜스 기반 ETF가 상장되면은 지수 편입 종목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게임, 인터넷 업종의 수급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 내 편입 종목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자동적인 시장 전체적으로도 유동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이 어떤 이제 수급에 대한 종목별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투자 대상을 추리는 전략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그런 그린 에너지 분야, 또 수소 전기차 분야에도 정책 수혜가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압축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 만에 시가총액 10위권까지 다시 진입이 됐는데요.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게임 업체, 특히 이제 뉴딜리즈에서 수급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능성이 큰 게임 업종은 시장에서의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게임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게임 내 지표가 크게 좀 개선되었다는 게 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지표들이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이제 해외 게임 비중이 높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호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운로드의 확대에 따른 신규 유저 유입과 또 유저 사용 시간이 확대되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업체들의 발표에 따르면 플레잉 유저의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국내 업체들한테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해외 게임 시장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양호한 시점인데, 이 유저들의 변화 외에도 CPI 광고 단가가 다운로드 지표가 증가했음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걸 본다고 한다면, 이 게임 업체들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이 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확실히 마무리됐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용 대비해서 유저 모객이 원활한 현 시점에서 이 공격적인 해외 공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더불어 이제 IP를 활용하는 게임들은 올해도 해외에서 안정적인 안착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장르적으로는 MMORPG의 흥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북미 유럽 지역에 출시하는 BMMORPG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게임 IP들의 확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게임 IP들의 게임 외에 확장성에 대한 관심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 가질 종목들은 벤처 소프트를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펄어비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넘는 거 본다고 한다면 하반기 실적도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 때 이 모바일 신작 출시로 이 경쟁이 심했던 게 이제 펄어비스의 고충이었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PC와 콘솔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펄어비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 나오는 업종도 있지만 우려감 낳는 업종도 있습니다. 패널 가격 상승으로 이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TV의 판매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제조하는 이 업체들, 디스플레이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이 패널 가격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 쪽에서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패널 수급이 생산이 좀 차질이 되면서 이 패널 가격이 굉장히 좀 올라갔는데, 특히 LCD 패널 가격은 4월 말 이후에 저점 이후에 20%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이제 중국 패널 생산이 계획 대비해서 부진했었고, 2분기 연말 대규모 프로모션을 앞두고 TV 세트 업체 주문이 집중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 패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10월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패널 가격 급등은 일부 세트 업체의 더블 부킹에 기인하면서 예상보다 유통업체의 주문량이 좀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트 업체는 경쟁적으로 패널 확보에 지금 나서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 LCD 업계 실적은 전방 수요 호조와 중국 생산 차질로 단기 개선됐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만 구조 조정을 했었지만 해외 대만이나 일본, 중국 업체는 정부 지원 아래 구조 조정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LCD 패널 가격 반등폭이 커지면서 중국 패널 업체는 캐파까지 증설을 지금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좀 부러운 부분이죠. 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는 해외 쪽에서의 지원 부분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이 어떤 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영남과 동해안을 휩쓸고 지나간 10호 태풍 하이선은 소멸됐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곳곳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아침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서 내륙과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호남 지역은 낮 동안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이들 지역과 중서부 등 서쪽 지방은 오늘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과 경상도 그리고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은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고 비로 인한 세정 효과까지 더해지며 전국의 공기 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주춤했었는데요. 오늘은 낮 동안 서울은 25도에 머물며 큰 더위는 없겠지만 대구가 30도, 강릉은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인천 25도, 수원과 춘천 26도, 대전과 청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종일 맑겠지만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영동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가 27도 보이겠습니다. 호남은 낮 동안 비가 오겠고 영남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와 부산 28도, 제주는 30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동해상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도 최고 8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서해와 남해상도 최고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